오늘은 2024년 5월 20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도 리뷰 앤 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선정 방법, 매매 타이밍 이렇게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죠.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물론 지난 금요일은 상승 출발해서 하락 마감했고요.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 HLB 관련주들이 하한가를 가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왔죠. 급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역시 HLB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은 약세를 좀 이어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기 관련주들의 상승이 여전히 좀 이어졌습니다. 전력주 LS 일렉트릭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은행이나 보험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종목도 상승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해 주었고요. 특별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HLB 그룹주가 하락을 했는데 HLB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HLB 바이오스텝은 그나마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HLB 생명과학 13.87% 하락을 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고요. HLB 제약 27.31%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이라든가 HLB 테라피틱스는 그래도 급락 출발을 해서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HLB 그룹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바이오주들은 좀 종목별로 흐름이 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주는 내일 HLB가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은 내일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 보게 되면은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를 계속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제이스텍, LTC, KC텍 이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이거를 2차 전지로 넣어야 될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STX라든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그룹 안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유통회사 혹은 조선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했고요. 오늘도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는 1% 하락 그러다 보니까 세방 전지도 역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를 해드릴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LNC 바이오, 젠백스, 그 다음에 P&H 테크, 하이스틸, 카페24, 해성 에어로보틱스,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LNC 바이오는 실적이 나오지 않고 급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해드렸는지를 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리뷰를 먼저 확인해 보면 LNC 바이오는 제가 장기 목표가를 27,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27,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5월 17일 날 리뷰를 했어요. 5월 17일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27,000원 이전의 고점 부분까지 끌고 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단기로는 24,2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1,400원이었는데 뭐 오늘 21,400원 거의 본전 수준이었습니다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한 번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들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반등, HLB가 반등 나오면 종목들 역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21,400원을 언급을 해드렸던 이유는 이거 조정받게 되면 2만원 초반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400원을 좀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걸 좀 언급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백스. 젠백스는 5월 2일 날 제가 언급 드렸고, 이게 타이밍이 안 나와갖고 한 번도 리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매수 자체가 안 됐고, 매수가 됐으면은 좀 리딩을 제가 리딩? 리뷰? 이런 걸 좀 해드렸을 텐데 타이밍이 안 나왔었어요. 자, 이제는 11,000원 부근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좀 좋지는 않고 1950원이 최저였는데 만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1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11,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11,000원을 혹시 타이밍은 안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타이밍은 안 나왔는데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11,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H테크. P&H테크는 제가 5월 7일 날 얘기해 드렸습니다. 5월 7일 날 얘기 드렸고 그때도 매수는 안 됐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뭐 오늘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걸 그래서 리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리뷰를 해드렸던 가격이 5월 15일 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5월 15일 날 어떤 얘기 해드렸냐면 매수가 18,400원, 손절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 25,000원에서 26,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5월 7일 날 언급해드렸던 가격이 사실은 왔더라고요. 그래 17,300원에서 17,600원 사이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때 손절가를 16,25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뭐 지금은 이거 매수해갖고 매수하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뭐 큰 폭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17,300원에서 17,600원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조정을 받고 지금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한 4% 정도 수익이 나 있을 건데 이제 손절가는 17,500원이에요. 손절가는 17,500원입니다. 현재 손절가는 17,500원 잡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그 정리를 다른 곳에서 지금 해갖고 추후에 한 번에 확 보여드릴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뭐 P&H테크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26,000원 부근까지는 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스틸을 얘기를 해드렸던 건 제가 5월 9일이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3,000원에서 이 5,000원 사이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분할가 매수는 제가 3,700원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때가 아마 5월 9일이었고요. 이때 매수를 해갖고 3,7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때가 4월 10 죄송합니다. 5월 13일 날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목표가는 4,750원에서 5,00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정을 좀 했죠. 수정을 하게 되면서 하이스틸은 목표가를 도달을 했죠. 그런데
그런데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는 거죠. 들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은 손절가는 정해졌습니다. 손절가는 정해졌어요.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그냥 대충 3,800원 손절가는 아니죠. 손절가는 아니고 차익 실현가 이렇게 적게요. 차익 실현가 정리. 리뷰를 제가 다 해놓은 거를 체크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카페24 오늘 조금 안타까웠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 저항을 좀 뚫어줬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5월 9일날 이때예요. 이때 말씀을 해드렸는데 매수가가 18,750원이었습니다. 18,750원 부근이었고 조정을 좀 받으면 사라는 거죠. 이때 얘기를 해드렸고 손절가를 얘기를 해드렸던 게 17,500원이었습니다. 17,500원. 그래서 이때가 17,690원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5월 15일 날 요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어요. 5월 15일 날 무슨 얘기했냐면 18,750원에서 18,800원 부근에 매수해라.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 이때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손절가를 잡아드렸던 가격이 18,75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던 가격이 다시 한번 매도가가 됐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끌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해성 에어 로보틱스 이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5월 16일이면 이날이네요. 이날 두 가지의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고 이 종목은 리스크가 좀 있으니 10% 손절 가능한 사람들만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는 뛰어넘었고요. 이때도 얘기를 해준 게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하락하고 반등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 형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9,100원의 매수 9,100원의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매수 타이밍이 딱 나온 거죠.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8,500원 이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는 만원 돌파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원 돌파하면 매수.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다 나왔던 거예요. 대신 이때 손절가는 9,10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100원. 전략을 두 개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9,100원은 이 가격이거든요.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최종 전략은요. 9,100원 9,1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목표가는 12,2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35,500원에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가 5월 16일이었고요. 조정받는 가격이 요 가격이었거든요. 요 가격.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딱 나온 거예요.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2차적으로 29,200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격이 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일날 매수해서 한 3% 정도 손절을 좀 했는데 한 2% 정도 됐네요. 2%. 자, 근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26,000원. 26,000원. 2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세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을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이거 대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27,000원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하로 매수 손절가 26,000원 칼같이 지키시면 됩니다. 되셨죠?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신규 매수 가능. 신규 매수 가능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매수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렸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따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어갖고 참 5월 9일 카페 24 5월 16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LNC 바이오 리뷰를 이렇게 해드렸고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젠백스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 P&H 테크는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고 5월 20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트림 목표가 도달했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페24 리뷰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대신 목표가 도달하거나 제가 신규 매수라고 얘기를 안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이제 이걸로 딱 정리할게요. 그래서 하이스틸은 목표가 도달한 거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신규 보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찾아봤어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종목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제가 이 종목 사세요 그런 종목 하나 있었거든요. 이전에 요거는 다시 매수 타이밍에 나온 종목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더 옳은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매수 나왔던 게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기에 실적을 먼저 보죠. 작년 대비 일단은 2배 정도 상승합니다. 작년 대비 2배. 작년 대비 2배 상승하고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는 올라가요. 3분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박스권 안쪽으로 지금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이렇게 제가 선 그은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그래서 사실은 4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정리를 해보자면 매수는 41,500원, 41,700원 사이 매수 가능합니다. 대신 손절가를 엄청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러면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432, 446, 4% 손절 그냥 잡겠습니다. 4% 손절을 잡고요. 45,000원, 45,000원 손절가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46,000원, 1차 46,000원, 2차 이전 고점이었던 49,000원. 장기적으로 들고 계실 분들은 55,000원입니다. 1차, 2차, 3차 여기 손절가. 매수는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갖고 타이트하게 매매를 좀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정 안 받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매수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고요.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혹시 튀어 올라가게 되면 42,45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 기관 외국인이 지금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땡기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특징적인 거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이한데 그냥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롯데케미칼. 이게 중국에서 부양책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주가가 지금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지금 뚫고 올라왔고요. 이전에 저항이 여기 있었거든요. 이 저항을 돌파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를 좀 잡아 드린다라고 하면 요 가격 있죠. 11만 6,800원 손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4개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4개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실적 나오는 종목은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유화. 실적은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는데 실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실적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15만 3천 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하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은 18만 원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화학주가 갑자기 눈에 띄었던 이유가 뭐냐면 효성화학 때문이에요. 실적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폭이 큽니다. 6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셔도 무난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목표가는 11만원 부근. 이게 11만원 10만 8천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10만 7천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는 8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7만 8천원에서 8만원 사이 7만 9천원 정도 보면 되나요? 7만 9천원에서 8만 1천원 사이가 이게 좀 강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이겁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7만 9천원에서 8만 1천원 사이에 저항이 강하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9만 3천원 정도, 그 다음에 11만 전후 이렇게 끌고 가시면 실적은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금호석유예요. 금호석유.
금호석유. 갭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는데 이거는 제가 일단은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리뷰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6만 5천 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16만 5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지겠죠.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냐면 19만 원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중국 이슈 때문에 올라오는 게 단기적인 이슈일까 중장기적인 이슈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이슈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학업종 조금 지켜보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리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는 코오롱인더 요거 하나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코오롱인더 나머지는 그냥 리뷰로서 그냥 또 포함을 해보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시장 상황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저는 개인 평이 그래요.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LCLB가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코스닥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다시 한번 리뷰 앤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